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관 전문가께서 대성 파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 저도 오늘 뉴스를 봤어요. 그 추경 예산 1조에서 9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종목이 관련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최근 증시,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 해가지고 가장 이제 강력한 테마주 수급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더 가느냐, 미세먼지 이제 고점인가, 더 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닥터강 전문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안 간 종목 남아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안 간 종목들 분명히 남아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주 정도의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바로 이 히든스탁이라는 종목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대성파이텍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이 미세먼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약 한 12% 정도 급등세가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최근 뭐 증시 대비해가지고 정말 이제 뭐 좀 완벽하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순간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고 약 한 3달 정도가 박스권 구간을 그려주고 나가지고 장대 양봉 돌파 이후에 지금 엠파형 파동의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뭐 대통령 직속에 이제 그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주면서 대성 파인텍이 지금 이제 노후 보일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친환경 보일러 이제 교체 사업이 좀 이제 의무화 논란이 되고 의무화된 부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를 받아가지고 오늘 장중에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뭐 당장 2주 전, 3주 전에 하츠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등등의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간다고 하셨을 때 아직 갈럼 더 남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파세코 그리고 대성파이텍 그러면서 이제 시스웍이라는 종목까지 뭐 30%대, 40%대 급등을 지금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주들 왜 날아가고 있느냐? 바로 지금 순간에 있어서 정책 수혜주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 이미 이미 날아갔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날아갔는데 아직 남아있는 정책 수혜주도 분명히 남아있다.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마르스 전문가께서 코스닥 진단을 해주실 때 정책 수혜주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닥터강 전문가께서는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마르스 전문가님도 정책 수혜주 역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 가지고 오셨거든요. 로보입니다. 귀여운 이름이죠.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정책 관련주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2018년도 말부터 본다 하더라도 수소차 600% 이상의 지원금이 들어간다면서 수소차 관련주가 200%에 300%, 유니크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한 200% 이상 급등이 나와줬죠. 그다음 수소차 다음 정책이 아시겠지만 남북경협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남북경협 종목들, 실제 아시아 종묘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 경농이라든가 아난티라든가 200%씩 300%씩 급등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나온 정책이 뭐였습니까? 실제로 바이오 R&D 사업에 투자 들어간다. 이 바이오에 대한 정책 얘기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ABL 바이오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셀리버리라든가 제약바이오 항암 관련주들 100%씩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관련주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똑같이 날렸어요. 하지만보다 정책적인 이슈가 나올 만큼이나 아무런 크게 뭐 미세먼지에 날리거나 이 나라의 재난급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얘기, 아까 얘기한 대로 범국가 기구까지 출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시겠지만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100%씩 200%씩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종목들만이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그 뒤를 잇는 정책, 정책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규모에 못 미치면은 사실상 그런 정책들 사람들이 관심 가지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그 다음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로봇 정책이라 말씀드렸죠. 실제 이번에 이 정부에서 로봇 육성 지원 정책으로 대략 15조 규모의 이슈가 나와주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에 못 미치지 않죠. 굉장히 더 넘어가는 15조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이 정책적인 이슈가 나와주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하나가 이 오늘 특기 진주가 로보로보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보로보가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 대략 10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이 로보로보가 뭐 하는 기업이냐? 실제 로보키즈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로보키트라든가 바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로봇에 대해서 코딩을 하고 로봇을 만들 수 있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초등학교 뭐 방과후라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게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은 뭐 로봇을 직접 기술력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어릴 때부터 로봇을 키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로봇을 만드는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100%씩 200%씩 급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로봇 관련주 15조 규모에 비해서는 덜 올라갔다. 충분히 로보를 이어갈 이 100% 이상을 넘어갈 수 있으면 로봇 관련주들 아직 널려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위닉스, 하츠, 클리엔사이언스 더불어하면서 미세먼지 정책 관련주 얼마가 시급해요? 100%씩 200%씩 갔어요. 수소처럼 마찬가지로 100%씩 200%씩 5종목 6종목씩 갔습니다. 근데 지금 로봇 관련주요. 전부 다 보시면 20, 30% 이상 간 종목 없어요. 그리고 다 눌려 있습니다. 거의 저점 라인 때. 그럼 얘기하는 게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 이제부터 다시 100%, 200%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으면 로봇 관련주 아직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로보를 재현할 그 종목 오늘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로스웰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 중요하잖아요. 잘 좀 세워주세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맞추신 것 같아요. 로스웰 유명한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강세도 띄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알맞게 맞추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구간이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깨진 것 같고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창이라는 종목을 이 자리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거든요. 주봉 보실게요. 지금 주봉상으로 급등의 기준 구간 첫 번째로 돌파 이후에 거의 이제 상장일에 처음으로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첫 돌파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 급등의 기준에 지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창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급등의 기준 첫 돌파 이후에 첫 지지 구간 나와주고 나서 정확하게 좀 50%대 급등 파동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하로 잡으시면서 목표가는 이제 로스웰이라는 종목 2,000원 구간까지 한번 좀 넉넉하게 고점 돌파 구간까지 보시면서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이 기준선 구간 1,400원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 잘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중국 기업이고요. 이제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지금 부각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중에서 지금 6월달 G20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총리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중국 시진핑의 방한 의사를 전달했다는 부분들 이제 중국 수혜주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타이밍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역시나 로봇 관련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제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만이 급등세가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거의 4개월 연속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수소차 관련주 이미 급등 나와줬고요. 남북기업주 급등 나와줬고요. 미세먼지, 제약바이오 이미 정책주들 전부 급등 나와줬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다음으로 나온 대규모 정책이 뭐가 있냐 한다면 바로 이번에 15조 규모로 이 키우겠다는 로봇 육성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는 로봇 산업을
대략 15조 규모로 키우겠다. 지금 전 세계 로봇 산업이 대략 140조, 15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전 세계 1%는 대한민국의 이 로봇 정부로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로봇의 1%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의 4대 서비스 산업을 위주로 키운다 볼 수 있겠는데, 뭐 돌봄, 일단은 물류, 그 다음에 의료, 웨어러블 쪽으로 해서 이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나는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뭐 로봇을 나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기업이 대략 한 8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8개를 20개로 키우겠다. 그래서 이 20개의 규모가 대략 15조 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이번에 로봇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육성이 15조지 사실 이게 지금 20조가 될지 3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로봇이 말 그대로 로봇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죠. 물류에서도 쓰이고요. 근데 지금 고령화 정책에서도 같이 들어가면서 웨어러블 마찬가지로 몸에 입는 거죠. 그러면서 걷지 못하고 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고 아니면 팔을 못 쓰거나 이런 분들에게도 로봇으로 인해서 실제로 걸을 수 있게 되고 팔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로봇 쪽에만 끼는 게 아니라 의료적으로 물류적으로 모든 규모를 본다 한다면 이게 20조일지 30조일지 50조일지는 기대감을 더 불어넣을 필요가 있고 관심을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른 힌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교육용 로봇이다. 그러면 저는 바로 로보로보가 떠오르는데 설마 그 특징들을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오시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로보로보 맞나요? 아, 로보로보 아닙니다. 사실상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보로보를 좀 보겠습니다.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저점에서부터 대략 퍼센티지가 100%가량의 급등세가 그러네요. 나와줬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로보로보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저학년에 대한 로봇 교육용 키트를 개발한 기업이 로보로보였습니다. 그 정도는 아시겠지만 지금 저학년, 그러니까 선행학습, 로봇에 대해서 로봇의 코딩과 로봇의 개발에 대해서 미리미리 배우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보로보란 종목, 이 교육용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 100% 이상 급등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공개할 종목도 로보로보 후속으로 교육용 키트를 개발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기업은 교육용 키트가 뭐다? 유아용부터,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유아용, 정말 어렸을 때부터 쓰는 유아용 키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초등학생용, 중학생, 고등학생용,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전문가들이 쓰는 프리미엄용까지 이 교육용 키트가 정말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이 교육용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니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할 수도 있고 물론 지금 당장에서 뭐 많은 이 교육 자체가 지금 당장에선 국영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4차 산업을 배우기 위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어릴 때부터 4차 산업을 가르칠지 로봇 교육용 키트라든가 아니 로봇 코딩이라든가 이거를 가르칠 생각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실제로 지금 중국의 니즈를 확인해 봤을 때 실제 어릴 때부터 로봇 코딩과 로봇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5천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다 한다면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5천만인데 전체적으로 수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본다 한다면은 몇만 명, 몇 천만 명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조기 교육 세대다. 이제는 로봇을 뭘 만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어릴 때부터 로봇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교육용 키트를 만드는 기술력이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도 마찬가지로 교육용 키트로 100%가 올라갔지만 제가 이번에 공개할 종목은 더 세분화된 교육용 키트로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보로의 100%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로봇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이 언제나 사자성어로 말씀해 주시니까 격세지감 제가 하나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컴퓨터 배웠을 때 윈도우즈 없어가지고 까만 화면에다가 아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쵸? 까만 화면에다가 이렇게 명령어 넣어가지고 막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 코딩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로봇 하면은 장난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교육까지 그리고 유아부터 이제 전문가용까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교육이 들어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생각나는 종목 있으세요? 좀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추리가 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이미 뭐 100% 뭐 200% 올라간 종목들은 일단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제 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괜찮은 지금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DST 로봇이라는 종목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세도 나와주고 있죠. 뭐 거의 이제 뭐 한 4달, 한 반년 정도를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쉬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 정부 정책 수혜와 관련된 부분들 나와주면서 단기간에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DST 로봇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쪽이 이제 중국 쪽 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수혜주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급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삼성전자로부터 분사를 한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상승세 같은 경우 뭐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분명히 수혜를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꿈의 암치료기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재추진 소식까지 나와주고 있으면서 장중에 이제 급등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장기평선 한 2년 동안을 추세가 꺾여 있었던 종목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추세 이탈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께서는 DST 로봇 그리고 스맥 한번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데인 줄 알았더니 LG전자와 자율주행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어려워요. 네, 사실상 아시겠지만 최근 로봇 관련 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이 연관을 지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LG전자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충분히 그 관련 수혜를 받고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와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데 어떤 걸 공동 개발하냐? 바로 로봇 자율주행 모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2020년에 양산, 2020년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미 LG전자에서는 카트 로봇이라든가 물류 로봇을 이미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이 로봇 자율주행 모듈이 어디서 쓰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크로거라고 있는데 이 크로거에서는 이미 무인으로서 이 물류를 옮기고 무인으로서 배달까지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봇 자율주행 모듈이라는 게 이제는 LG전자 자체가 이제 뭐다 로봇 자체가 알아서 물류들을 다 정리를 하고 물류를 전부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다 사람이 하고 있는 배달까지도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 택배까지도 이제 로봇가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한다면은 이번에 LG전자가 이 로봇 자율주행 모듈에 대해서 이 기업과 함께 제가 오늘 공개할 이 기업과 함께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건 로봇계 혁명입니다. 15조 규모의 투자 들어오죠. 교육용 키트 개발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아시겠지만 로봇 자율주행 모듈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다음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의 로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히 100% 이상의 급등 랠리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로봇 관련 대장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로보티즈요라고 왔고요. 로보티즈 많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로보스타도 보이고 스맥도 보입니다. 그다음에 뭘까요? 로보티즈 이렇게 보고 DST 로봇도 보입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왔거든요. 혹시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보이세요? 네, 분들이 몇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몇 네. 분 정도. 알겠습니다. 더욱더 기대되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그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